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랠리를 보이던 뉴욕 증시,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서는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이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 속에서 지속적인 주가 상승에 따른 레벨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한 발 더 나아가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개막되죠. 뉴욕 증시의 실적 훈풍이 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보면 혼조세였습니다. 미국 경기 동향을 나타낸 지표들은 양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를 보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세계 경기 차원에서 보면은 유럽 경기는 미국 경기만큼 좋지 않다라는 측면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구매자 지수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PMI 지수가 미국에 보면은 59.5 정도로 57.5 예측보다 조금 더 나온 상태고요. 그렇지만 유럽은 47대, 그러니까 50이 나와야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50보다 아래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유럽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올 거냐, 백신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다, 여러 가지 뉴스들에 의해서 혼돈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국내 상황을 보면은 이제 다우존스나 S&P 500 같은 큰 주식이 많은데 중에 IBM하고 지금 나온 인텔 같은 기업들이 성과 좋지 않았다기보다는 주가가 많이 가라앉았다. 주가가 하락한 것이 마지막 금요일 날 이제 주가를 올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슈로는 이제 중국 이슈가 좀 있을 텐데 네. 중국 같은 홍콩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조금 더 커지면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려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바이든 정부의 이제 어떤 대책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부양하는데 조금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안 발표를 했고 취임 이후에도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원안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좀 팽배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주식시장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견해십니까? 사실 그 1조 9천억 불 가량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기 개선책 혹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는데 이제 사실 이게 잘 통과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자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원래 600불에서 1,400불 정도 이제 가게들은 더 주겠다. 그러니까 2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풀고 근데 실업수당도 300불에서 400불로 올리겠다. 100불 이상 올리겠다라는 원안이 있고 그다음 백신 개발비를 6천만 불 정도 쓰겠다.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집행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경기 부양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의 반등을 빨리 유도하고 실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제가 될 텐데요. 근데 이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라는 네. 측면이 있었고 이미 조금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추가로 많이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미 백신이 지금 어느 정도 마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더 해서 어떻게 보면 재정 부담을 늘려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서 민주당 내 어떤 중도파라든지 공화당 내에서 약간 반대는 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른바 허니문 피리어드란 게 조금 있기, 제가 정치는 전문이 아니지만 이른바 허니문 피리어드란 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조금 있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기싸움이 시작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이제 이번 주부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기업은 인텔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적 발표를 이미 했죠. 인텔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괜찮은 실적을 내놨고 또 CEO가 교체됐기 때문에 CEO 교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생산을 또 늘리겠다 이런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인텔에 대해서는 여러 부정적인 견해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에서 네.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게 인텔의 경쟁사는 크게 세 회사, 지금 사실은 두 회사로 줄었는데 원래 영국계 회사인 ARM, 흔히 말하는 칩 계열에 있어서 인텔은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얼마나 이게 좋은 효과를 내느냐를 추정하냐면 ARM 계열들은 효율성, 전력을 얼마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컴퓨팅 해내느냐 이런 계열들이 하나 있고요. 서버 계열에서는 엔비디아, 그 유명한 그래픽 카드 만드는 엔비디아랑 경쟁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데스크탑, 노트북 프로세서에 대해서는
AMD라는 결국 회사가 이 3개 회사가 경쟁사인데 네. 사실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겠다고 원래 ARM이 소프트뱅크 거였는데 이제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내서 한 1, 2년 지나가면 인수가 될 것 같다라는 논의가 있고요. 근데 이들 세 회사에 비해서 인텔의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인텔이 강했던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이제 ARM 부분에서 효율성과 어떻게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따라가는 그런 쪽의 분야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서버 분야에서는 엔비디아가 엄청 많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의 어떤 GPU, 그래픽 카드를 이용한 컴퓨팅을 위한 컴퓨팅, 그에 따른 서버에서 우위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고 AMD 같은 기업도 결국은 칩셋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 AMD가 매번 발표할 때마다 결국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하면서 더 앞서가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세 큰 경쟁사에 비해서 인텔의 미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많이 평가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번에 실적이 좋긴 좋지만 실적이 좋고 이런 거 컴퓨터 구매의 팽창, 코로나19로 인한 뭐 칩셋 판매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평가가 좋지만 미래가 안 좋다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이런 경쟁사에 비한 어떤 대비라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새로운 CEO가 오고 뭐 새로운 CEO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우려가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3대 경쟁사에 비해서 경쟁력을 특출난 경쟁력을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 이 앞으로 새로운 CEO 결국 인텔 기술자 출신, 팟 갈싱어죠? 예, 팟 갈싱어죠. 그 기술진 출신의 새로운 CEO가 어떤 비전을 보여줄 거냐에 따라서 결국 주가가 많이 변동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전통적인 IT 공룡하면 이제 IBM을 꼽을 수가 있는데 사실 위기론으로만 따진다면 IBM이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매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IBM은 어떻게 보십니까? IBM은 사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주가가 떨어진 유일한 빅테크 기업. 지금은 아니지만 물론 지금 주가 상승기 때문에 조금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2012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 거의 유일한 빅테크 기업인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IBM이 레노버 같은 하드웨어 부분, 레노버라는 랩탑 브랜드죠. 랩탑 브랜드를 판매를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에서 물론 성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밀리는 상태다. 사실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제가 하는 프로젝트나 할 때 거의 아마존을 쓰거든요. 네. 아마존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미 흔히 말하는 대학생 수준부터 이미 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플랫폼을 다 갖추고 있군요. 플랫폼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교육 그리고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으면 이수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미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흔히 말해서 이 IBM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그리고 가장 큰 경쟁자인 아마존을 누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누릴 것이냐 이런 건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요. 지금 IBM의 전략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가 커지면 그 성장에 의해서 자기네 비중, 자기네 어떤 매출을 늘려가겠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미래 전략 차원에서는 아마존이나 어떻게 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밀린다. 사실 뭐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넷플릭스가 아마존 기반입니다. 아마존에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해서 만드는 기반이기 때문에 이미 큰 쪽들은 많이 아마존 넘어가고 아마존 자체에서 교육 시스템 그리고 서티피케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와서 그쪽으로 앞으로 집중될 것이 아니냐. IBM은 그거에 약간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조금 커지면 그것에 편승해서 어떻게 보면 성장을 누리는 전략이기 때문에 비전 차원에서 보자면 아마존, 구글에 비해서 IBM은 조금 밀리는 상황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테크 기업은 아니지만 테슬라는 뭐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기업이기도 하고요.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 그리고 미래에 경쟁력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친환경 차 그리고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제 확장성이라 그러죠. 이제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결국은 전반적인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이 테슬라로 만든 기술을 바탕으로
더 사업을 확장을 해서 우주 개발이라든지 어떻게 더 보면은 지역 내 개발, 해저 개발까지 뭔가 나가려는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비전에 기대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이게 비전이 잘 실현이 안 되거나 뭔가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힌다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역시 공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테슬라의 경우 어떻게 보면 가이던스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기업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미래까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것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 기업이지만 일반 자동차 제조 기업에 비해서 생산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조업 기업이란 것은 결국은 자동차 공장이 있고 이 공장에서 굉장히 많은 자동차를 만들고 판매를 해서 여러 가지 라인업을 통해서 매출을 내는 데인데 테슬라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50만 대의 가이던스를 만족시켰다고 하지만 이제 차후 내년에 80만 대 가이던스가 있는데 이걸 잘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제조업 기반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지도 차후 계속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테슬라는 자동차도 있지만 자동차 이외의 여러 가지 비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하는 경향이 크고요. 이 비전이 잘 실현될 것이냐는 계속 추적을 해봐야 결국 이 회사가 성과가 나느냐 아니면 거품이냐 이런 것들이 판단이 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기업 경쟁력과 이 논의하는 별도로 주가만 놓고 본다면 거품 논란이 지금 한창 뜨겁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 주가가 거품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더 소위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단답형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게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그거를 알면은 저도 공매도를 한다든지 어떻게든 대책을 취할 텐데 이런 논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테슬라는 테슬라 기업보다는 테슬라가 가진 미래 비전에 대해서 사실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 매출액보다는 이것이 향후 이 기술들이 어떻게 쓰일 것이냐. 그리고 2010년대 중반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잘 극복을 해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 바탕에는 어떤 유동성 측면,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상황이 있는데 분명히 우려가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가장 많이 산 주식이 테슬라인데 11조 가량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가격 제한 폭이 없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급하락하는 경향들이 많이 볼 수도 있어서 조심은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게 지수 편입들이 되면서 그런 변동성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우려는 있다라는 것은 지적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닝 시즌 결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